장 마감은 4분여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동시효과 구간에 또 볼만한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양쪽 지수부터 체크하겠습니다. 낙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저점 부근 마감 앞두고 있고요. 코스닥이 좀 눈에 띄는 변화가 동시효과 구간 안팎으로 좀 포착되고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저점 부근 마감 예상되고 있고요. 1.4%, 35포인트 많이 오늘 밀려 내려가네요. 35포인트 정도 하락하면서 2460.37포인트, 2460선 테스트 들어가면서 오늘 저점 부근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5일 이동평균선을 힘없게 내주는 모습, 참고래만의 하락 전환으로 오늘 아쉬운 마감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이 단기에 더 빠르게 강하게 올랐었죠. 오늘 장에서 1% 넘게 밀려 내려가면서 다소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막판에 뒷심이 좋습니다. 낙폭을 빠르게 만회해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는 0.82% 정도 하락합니다. 그래서 865.20포인트, 전거래 대비 7포인트 정도 내주면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장중 저점이 859포인트여서요. 저점보다는 아랫꼬리를 약간은 형성해주는 저력이 후반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럼 종목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그룹 덕분입니다. 지금 에코프로 그룹이 3시 구간대 들어서면서 수급에 좀 특이 동향이 집계되고 있는데 보시면 에코프로 BM이 현재 5% 정도 급등하고 있고요. 3시 구간대 이후에 JP모건 창구 쪽에서 17만 주 정도 강하게 매수 주문이 들어갔습니다. 17만 주면은 금액으로 400억 원이 넘는 주문이 한 번에 들어가게 된 건데요. 이렇게 되면서 3시 구간을 기점으로 해서 가파르게 위쪽으로 꺾여 올라가면서 오늘 2차 전지 꺼지지 않았다라고 강하게 외치는 듯한 모습이 3시 이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이 현재는 5% 넘게 오르면서 24만 7,500원권 기록하고 있고요. 워낙에 좀 사이즈가 있다 보니까 에코프로 BM이 5% 오르면 지수 전체적으로는 2.6포인트 정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 크게 영향 미치고 있고요. 에코프로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코프로도 장중에 마이너스권 헤매다가 현재는 플러스권 마감 앞두고 있습니다. 1% 정도 오르면서 52만 원권 거래 마칠 채비하고 있고요. 장 초반에 사실은 신고가가 나왔던 종목이기도 하죠. 53만 5천 원에서 신고가 썼고 후반에 한 번 더 살짝 들어 올리면서 오늘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두 종목은 플러스권 내에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이렇게 에코프로 BM 쪽에서 2차전지 분위기를 좀 잡아주니까 LNF 같은 경우도 좀 저점을 만회해주는 모습, 2차전지 종목군들이 그래도 후반에 약간씩 더 탄력을 받으려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PNT는 3자 배정 유중으로 장 초반부터 좋았죠. 현재도 18% 정도 오름세로 거래 마칠 예정이고요. SK 아이테크놀로지나 대주전자재료 이쪽으로도 다 좋은데 에코프로 BM에 워낙에 좀 특이 동향이 잡히고 있습니다. 양쪽의 상한가 마감 앞두고 있는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 거래소 5종목, 코스닥 3종목 있습니다. 새롭게 눈에 띄는 쪽은 희귀금속, 히토류, 니켈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미중 간 갈등이 다시금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히토류 쪽으로 거래 동반되면서 오늘 막판까지 고점 부근 마감 앞두고 있는 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일장도 연속성이 기대되는 대목인데요. 유니온이 상한가 그리고 또 현대 BNG 스틸도 이쪽 히토류 쪽으로 오늘은 묶였죠.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여기에다가 유니온 머티리얼 25% 정도 플러스권 내에서 거래 마칠 예정이고요. 코스닥 쪽으로 넘어와 보시면 HLB 이노베이션 있습니다. 예전에 PSMC였습니다. 4월 6일 목요일입니다. 국내 증시는 이렇게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장 막판 다 돼서요. 상당히 많은 시사점을 남기는 오늘 장입니다. 거기에다가 선물 쪽에서 외국인 매도가 굉장히 집중이 됐죠. 2조 넘게 물량을 내놨는데 지금 과거 데이터를 계속 보고 있는데 2019년 거까지 봤거든요. 근래 들어서 상당히 큰 규모의 매도. 2019년까지 봤을 때는 외국인이 하루에 2조 넘게 선물에서만 매도하는 날들이 없었는데요. 대규모의 매물이 출회됐다. 이것만은 분명한 듯 싶습니다. 주변국 증시 흐름 보겠습니다. 오늘은 한중일 나란히 정상거래 이루어지는 날이었죠. 어제까지는 번갈아 가면서 중화권 증시가 쉬었는데요. 오늘 정상거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일본이 먼저 마감이 됐으니까 이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니케이 225 지수입니다. 이 거래를 연속해서 하락하면서 28,000엔 선에서 점차 멀어지는 양상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부진했고 저점 부근 마감됐습니다. 1.22% 하락하면서 27,472.63엔대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중국 쪽 넘어가겠습니다.
중국은 호황제가 좀 맞물려 있는데요. 좋은 쪽은 중국의 이 PMI 발표됐는데 예상치 부근에서 흐름을 나타내면서 중국 내부적으로는 이런 경제 지표들 괜찮았습니다. 문제는 미중 갈등인데요. 호황제가 서로 상쇄하면서 오늘 중화권 증시는 보합권 내에서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해 종합입니다. 0.11% 하락하면서 3,300선 부근을 맴도는 양상. 오늘 보합권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변동성도 크지 않습니다. 여기에다가 심천 쪽 넘어가겠습니다. 심천도 보합권 정도네요. 0.04%의 하락 움직임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환율 동향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증시도 밀리고 원달러 환율은 오르고 뚜렷하게 안전자산 선호 심리 나타났는데요. 원달러 환율은 1320원 선 부근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마감이 8원 60전 상승이네요. 1319원 10전에 거래 마감됐습니다. 국내 증시는 어떻게 마감됐을까요? 시황센터에서 살펴봅니다. 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시작에 바깥 날씨처럼 먹구름이 드리워졌습니다.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모두 다 뚜렷하게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목요일장의 마감 시황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코스피 사흘 만에 좀 내렸습니다. 낙폭도 상당히 좀 나왔는데요. 일단 퍼센트로 봤을 때 1.4%가 넘게 내려왔습니다. 포인트로 35포인트가 이렇게 하락하게 됐고요. 종가상으로 2,460선까지 내줬습니다. 2,459.23포인트 오늘장의 종가였습니다. 자, 부분을 통해서 장중의 움직임 좀 보겠습니다. 시작부터 이렇게 하락으로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오전장에는 2,470선 정도에서 좀 버텨주나 싶었는데 그 뒤로 오후장 들어 낙폭이 더 커지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2,450선까지 후반에 내려왔고요. 종가 2,460에 못 미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자, 수급도 보시죠. 외국인이 나흘째 좀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받쳐주던 기관까지 팔아치우면서 지수는 속절없이 밀렸습니다. 개인만 잔뜩 사들이는 그런 흐름이었는데요. 자, 보시면 개인 쪽에서는 9천억 원 이상 이렇게 매수 우위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만 외국인도 기관도 모두 팔았죠. 모두 다 외국인과 기관이 5천억 원가량 매도 우위를 보여주면서 오늘장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업종별 등락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하락 업종이 역시 확연히 더 많았는데요. 등락률 하위 순으로 먼저 체크를 해보시죠. 가장 크게 내려가는 업종이 의료 정밀이었습니다. 어제와는 정반대로 등락률 최하위에 이렇게 랭크가 됐는데요. 업종 구성 종목이 모조리 다 하락이 연출이 되면서 2% 넘게 빠졌죠. 거의 3% 가까이 내려가는 모습, 2.73%가 밀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로 그 전기전자 업종도 뚜렷하게 하락입니다. 2.18% 내려갔습니다. 역시 반도체 약세의 영향을 뚜렷하게 받았고요. 그리고 섬유 의복 업종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 하락폭 가장 큰 축에 속했습니다. FNF부터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내리면서 여기도 2% 이상 내려가는 모습이었고 그 뒤를 이어서 증권이 1.9%, 철강, 금속도 비슷한 수준으로 내려가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 반대로 등락률 상위 순으로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의약품 업종이 좀 단연 강했습니다. 1.2% 오르는 모습, 상승 탄력이 다른 업종에 비해서 유난히 좀 강했는데요. 역시나 아무래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들고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서 업종지수 상승을 견인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는 전기가스 업종 0.3% 올랐고요. 그리고 비금속 광물 업종 여전히 오늘도 등락률 상위 업종 최상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대표 종목인 포스코 퓨처엠도 일단 안 빠지고 좀 받쳐줬지만 무엇보다 오늘 역시 히토리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을 하게 되면서 업종지수 상승을 이끌어줬습니다. 자,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반도체부터 가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 앞두고서 뚜렷한 하락이었죠. 바로 내일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 우려감과 함께 하락이 나왔는데요. 시장 움직임과 동일했고 낙폭은 작 후반으로 갈수록 더 커졌습니다. 2.5% 내려가면서 62,300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내려갔지만 낙폭은 조금 더 적었습니다. 장 막판에 낙폭 조금 더 줄여졌고요. 0.95% 내리면서 83,800원이 오늘장 종가였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강하게 올라가나 싶던 2차 전지가 오늘 시총 상위에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무엇보다 삼성 SDI 이쪽에서 급락이 나왔죠. 무려 4%가 넘게 내려가면서 74만 5천 원의 거래를 마칩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어제장에서 워낙 좀 급등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차익 실현도 강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밖에 LG에너지솔루션 1% 내렸고요. LG화학도 마찬가지로 2% 이상 하락하는 모습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까지도 모두 내려오는
흐름이 확인이 됐는데 아래쪽에 포스코 퓨처엠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내려주시죠. 자, 포스코 퓨처엠 보시면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강한 모습이 나타나줬습니다. 결국 0.34% 소폭이지만 상승해주면서 결코 하락하지 않는 모습 잘 버텨주면서 29만 2,500원에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오늘 또 선방했던 종목들, 강했던 종목들 보시면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역시 제약바이오였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보시죠. 오늘 장중에 82만 원대까지 솟구쳤습니다. 윗꼬리를 좀 달긴 했지만 결국 상승 마감이 됐고요. 2% 이상 올리면서 80만 5천 원, 80만 원대에 안착했습니다. 셀트리온도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후반까지 달려가는 모습이었고요. 자, 그리고 이 밖에 자동차 종목들, 현대차와 기아, 현대모비스 모두 좀 내려가긴 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낙폭이 적었습니다. 현대차가 일단은 2년 연속 세계 올해의 차에 선정이 됐다는 소식도 나와줬고 기아에서는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전기차 관련된 기대감으로 오늘 주가 상대적으로 낙폭이 제한적으로 나와줬습니다. 자, 다음으로 특징주로 가보시죠. 일단 첫 번째 특징주 히토류 관련된 종목들 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특징적인 종목들 모두 전기차 관련돼서 볼 수가 있겠죠. 일단 히토류 관련해서는 중국 정부가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히토류 자석 수출 통제를 검토 중이다. 이런 소식과 함께 히토류 관련주들이 아주 좋았습니다. 먼저 히토류와 함께 공식처럼 움직이는 종목들이죠. 히토류의 대체 소재라고 볼 수 있는 페라이트 마그네트를 생산하는 유니온과 유니온 머티리얼 날아갔습니다. 유니온은 상한가까지 도달하면서 거래 마쳤고요. 유니온 머티리얼도 25% 가까이 급등세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상한가를 올 장중에 기록했던 현대 BNG 스틸도 있죠. 결국 장 막판까지도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가서 풀리지 않았습니다. 15,210원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 현대 BNG 스틸과 함께 코리아에셋 투자 이쪽도 주목을 받았던 게 이쪽은 국내 유일 히토류 연구 자석을 제조하는 업체가 있답니다. 성림 첨단산업이라고 하는데 이쪽 지분 보유가 부각이 되면서 이 두 종목이 이렇게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밖에도 대원화성은 캐나다의 광 개발권 확보, 이 지분 확보가 부각이 되면서 급등을 했고요. KC 코트렐 이쪽에서는 히토류의 대체 금속으로서 비나듐 관련한 특허권이 부각되면서 KC 코트렐도 급등세 거의 20% 가까이 올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가 좀처럼 에너지가 고갈되지는 않습니다. 시장이 눌리는 가운데서 몇몇 종목들 여전히 급등세를 보여줬는데요. 자, 좀 모아봤습니다. 먼저 경동 인베스트 보시죠. 이쪽도 상한가까지 올라섰습니다. 2차전지에 사용되는 티타늄 관련해서 광물 조광권이 부각이 되면서 이렇게 급등세 보여줬고요. 14만 2,700원이 오늘장 종가입니다. 그리고 동원 시스템즈, 동국산업과 원통형 배터리 재료 공급 관련해서 MOU를 맺었다는 소식과 함께 이렇게 솟구쳤습니다. 동원 시스템즈가 15% 올랐고요. 동국산업도 11%대 급등세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니켈 관련된 종목들도 있죠. 제이스홀딩스와 STX 요즘에 계속 강세 이어갑니다. 제이스홀딩스는 20% 넘게 올리면서 4,000원까지 올라섰고요. STX도 10% 이상 오르면서 8,000원 근방까지 다가서며 거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종목인데요. 아바코 2차전지 공장 신설 소식이 전해지면서 2차전지로 재평가를 받습니다. 이쪽도 24%대 폭등을 보여줬고요. PNT 2차전지 대표적인 장비 회사죠. 여기는 유상증자 소식인데 보통은 유상증자가 악재로 작용되는 경우가 많죠. 자, 그런데 이 방식이 3자 배정으로 결정이 되면서 호재로 작용이 됐습니다. PNT는 오늘 17% 급등 보이면서 61,6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나흘 만에 하락으로 돌리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이쪽도 보시면 전장 대비해서 0.78% 내려왔습니다. 포인트로 7포인트 가까이 떨어졌고요. 오늘장 종가는 865.58포인트에서 종가 확인이 됐습니다. 자, 분봉도 보시죠. 장중 움직임 보시면 이 코스피에 비해서는 다소 변동이 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우하향하는 흐름이 그런 모습이 나타나줬는데 10시 구간 들어서 잠시 좀 들어주는 흐름이 확인이 됐습니다. 장 막판에도 저점을 859로 만들고서 다시 낙폭을 좀 줄여주면서 이렇게 결국 860선 각대로 올려놓으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면요. 코스피처럼 외국인과 기관이 좀 모두 팔았습니다. 오늘 역시 개인만 사들이는 흐름이었는데 개인 먼저 좀 보실까요? 개인은 3,300억 원가량 이렇게 매수 우위를 보여줬습니다만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다 팔았습니다. 외국인이 2,000억 원 이상 그리고 기관 쪽에서 1,000억 원 이상 순매도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자,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여기 좀 재밌는 게 2차전지를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 시총 상위에서 2차전지 오늘 약하다라고 평가를 할 뻔했는데 막판에 좀 변화가 생겼습니다. 일단 보시면 에코프로 BM이죠. 장 막판 들어서 3시 넘어섭니다. 갑작스럽게 매수세가 쭉 몰리면서 5% 이상 크게 들어주면서 25만 원 근처까지 올라서며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반대로 약했던 게 LNF였습니다. LNF는 오늘장 뚜렷하게 빠지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약세였죠. 장 막판까지도 크게 낙폭을 많이 줄여주진 못했습니다. 3.95% 내리면서 31만 6,500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게임주들이 좀 약세를 보여줬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쪽에서 NC소프트와 표절 시비 이런 소식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뚜렷하게 내려가는 모습이었죠. 카카오 게임즈가 3.7% 내리면서 4만 원을 이탈하며 거래를 마쳤고요. 그리고 펄어비스도 마찬가지로 같이 내렸습니다. 3%대에 내려가면서 44,8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강했던 쪽을 보게 되면 제약바이오 봐야 되겠죠. 셀트리온 형제들 나란히 좀 올라줬습니다. 셀트리온 일단 헬스케어 쪽에서도 1.9% 올랐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 1% 오르면서 84,000원의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HLB 오늘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호재 안고 상당히 좋았는데 HLB 자체는 종가상으로 크게 올리진 못했죠. 0.7%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밖에 알테오젠이 오늘도 역시 상승을 뚜렷하게 보여주면서 시총순위 높여갔습니다. 알테오젠이 3% 가까이 올렸고요. 5만 원 위로 올라섰습니다. 자, 그리고 엔터주들이 하이브의 급등과 함께 JYP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SM까지 이렇게 뚜렷하게 상승하는 모습, SM은 특히 1.8% 올리면서 98,000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 특징주 살펴보시죠. 요새 이 제약바이오 종목들로 매수세가 좀 많이 붙고 있는데요. 오늘도 개별적인 호재들을 안고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들, 강한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살펴보시죠. 먼저 HLB 그룹주들이 강했다고 앞서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그중에서도 HLB 제약 계열사의 미국 패스트트랙 이런 지정 호재에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HLB 제약은 10%가 넘게 오르면서 15,100원 선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이 밖에 또 퓨처캠이라는 종목 종가상으로 10%가 넘게 올랐습니다. 8,29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전립선암 치료제와 관련된 기대감으로 이런 강세 움직임 보여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젠큐릭스 요새 자주 언급이 되는 종목이죠. 이쪽은 유방암 예후진단 키트 관련 기대감으로 요새 계속해서 급등 랠리 펼치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시가 대비 좀 약하면서 음봉이 나타나주는 모습 6,210원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그리고 네이처셀 같은 종목도 이 바닥권에서 강한 매수가 붙으면서 무려 6거래를 연속 올라왔습니다. 오늘장도 13%대 급등하면서 24,650원에 도달을 했고요. 자, 그리고 이 마이크로바이옴 관련한 정부의 투자 소식 오늘까지도 이어졌습니다. 관련주들 어제 아주 강했고요. 오늘장도 몇몇 종목들은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윗꼬리는 좀 달리는 모습이었죠. 그중에 강했던 종목 몇몇 종목 보시면요. CJ 바이오사이언스가 10% 이상 오르면서 42,000원, 3,000원에 가까워지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그리고 고바이오랩, 그리고 지노맨 컴퍼니 같은 종목도 시가 대비 좀 약했지만 나란히 4%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보시죠. 엔터주도 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관련된 호재가 좀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보이그룹 BTS 멤버 지민이 미국의 빌보드 핫 100에 솔로 K-팝 가수로는 최초로 1위에 랭크가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이브가 급등했죠. 이에 따라서 관련된 엔터주들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하이브가 일단은 전장 대비 7.5% 올리면서 20만 5천원에서 거래 마쳤고요. 이 밖에 SM, YG 엔터테인먼트, JYP 엔터까지 모두 다 빨간불 켜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시황 전해드렸습니다.